버려야 한다. 이 관념은 진정한 사회적 논리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질적 필요가 쉽게 충족된다고 다 풍요로운 사회는 아니다. 사회적인 논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논리가 뭘까요? 그 대신 우리는 마셜 살린스가 최초의 풍요로운 사회에 관한 논문에서 주장한 견해를 따라야 한다. 살린스에 따르면 몇몇 원시 사회의 경우와 달리 현대의 생산 지상주의적 산업사회는 희소성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즉 시장 경제의 특징인 희소성이라는 강박관념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다. 풍요로움이라 불릴 수 있는 상태는 인간에 의한 생산과 인간이 지니는 목적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날 생산 중심의 사회, 희소성이라는 강박관념이 지배하는 사회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풍요로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정의가 다시 나왔습니다. 인간에 의한 생산과 인간이 지니는 목적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인간은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넘쳐나는 생산품들 속에서도 그런 풍요로움의 상태로부터 돌이킬 수 없이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풍요로움의 상태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많이 생산할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생산되는 사회인데 풍요롭지 않다. 성장 사회가 충족시키는 것. 그 사회에서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더 충족되는 것은 생산의 명령에 따른 필요이지 인간의 필요가 아니다. 즉 생산의 명령에 따른 필요가 만족되는 것이지 인간의 필요가 만족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단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단락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단락의 이제 키워드는 풍요로움이라는 것과 이제 사회적 논리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겠지요. 그럼 한 사회의 풍요로움이라는 게 뭐냐? 그냥 많이 생산한다고 풍요로운 건 아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회적인 논리가 개입돼 있다.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건 사회적 논리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날 그러고 나서 이제 현대 사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생산지상주의 사회. 생산지상주의의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는 희소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의 특징을 설명을 했는데 많이 생산을 하는데도 인간의 목적, 인간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산은 많아지지만 인간의 필요는 충족되지 않고 누구의 필요만 충족됩니까? 생산자의 필요만 충족됩니다. 그죠? 필요만 충족되는 사회이다. 이러다 보니 인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희소성과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자꾸 희소하다고 느끼지요. 생산되어서 보게 되는 물건은 많은데 막상 내가 정말 나의 필요에 맞게 필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희소성과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죠? 오직 생산자의 필요만이 만족시켜주는 사회적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의 생산은 누구를 위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다 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가? 생산자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생산지상주의의 사회적 논리다. 이런 사회에서 인간은 풍요롭지 않고 희소성과 결핍에 시달리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락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풍요로움은 사회적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제문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현대 생산주의 사회가 많이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풍요롭지 않고 결핍과 희소성에 시달리는 이유는 생산자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생산 방식이라는 사회적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근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첫 번째 단락에서 중심 내용이 나왔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문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인 논리에 의해서 풍요로움이 결정된다. 현대 생산지상주의 사회를 봐라.
이 사회는 결핍에 시달린다. 왜냐하면 생산이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자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적 논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근거 문장들을 위의 주제문의 구조에 맞게 이해해야만 첫 번째 단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도록 하죠. 실제로 성장사회의 존립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무지의 기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사회에서 풍요로움은 한없이 뒤편으로 물러서고 그 대신 희소성이 사회를 조직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인 것이죠. 즉, 성장사회의 존립이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자꾸 희소성, 결핍에 시달리게 된다. 모든 걸 희소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많이 구매하고 많이 사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필요 때문에 구매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산자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하지 않은 것도 필요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그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물건들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지요. 때로는 이 물건이 예뻐서, 때로는 이 물건이 보기 좋아서, 맛있어 보여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어떤 재화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빵집만을 가더라도, 빵집 한 번을 가더라도 식빵이 필요해서 갔다가 이것저것 맛있어 보이다 보니 냄새가 너무 좋다 보니 이것저것 고르게 되죠. 또 노트북 하나를 사려고 그 인터넷 홈쇼핑을 하다가도 내가 필요한 것은 사실 한 60만 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그 작은 크기의 노트북인데 보다 보면 점점 욕심이 늘어나고 이건 이게 좋다고 막 선전되어 있고 이건 이게 좋다고 막 광고되어 있고 이건 그래픽이 좋고 이건 또 뭐가 좋고 이건 처리 능력이 빠르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현혹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정작 필요한 것은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생산자의 필요를 중심으로 굴러가는 소비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희소성과 결핍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한 사회의 생산이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이루어지느냐 생산자의 필요를 위해서 이루어지느냐라는 이 사회적 논리가 그 사회의 풍요로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살렌스에 의하면 오스트레일리아나 칼라하리 사막에 살고 있는 원시 우목민족은 절대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풍요로움을 알고 있다고 한다. 이 원시인들에게는 개인의 소유물이 전혀 없다. 자, 오히려 이제 아까 앞에서 들었던 현대 생산 중심 사회와 대비되는 유목 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이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역설이죠. 빈곤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이 있다. 우리 반대말인데요. 그래서 역설적인 문장이